저에게 다 있는 방송 별다방.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화피초목 내급 만방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화는 될 화자입니다. 변화한다는 뜻이지요. 그래서 이 글자는 그냥 보이는 그대로 한다면 사람이 서 있고 사람이 앉아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쉽게 사람이 서 있고 앉아 있고 섰다 앉았다 변화한다 라고 그렇게 다들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것을 달리 설명을 합니다. 그것도 맞고 제가 하는 것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이거는 사람인입니다. 여기서 이렇게 쓰면 이게 조금 튀어나오게 이렇게 쓰면 이것은 비수비자입니다. 또 이렇게 해서 튀어나오지 않게 이렇게 쓰면 숟가락 비자가 돼요. 숟가락비. 또 요 자체는 이렇게 하는 거, 뭐 튀어나오든지 안 하든지 간에 이렇게 쓴 모양은 화의, 될 화의 옛날 글자다, 고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저는 어떻게 연상을 했느냐. 사람에게 비수를 갖다 대는다. 사람이 서 있는데 비수를 갖다 대는다. 내 말 들어. 듣겠습니까? 안 듣겠습니까? 비수가 자기 몸을 딱 앞에 가르치고 찌르려고 하고 있는데 말을 들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저는 비수를 사람에게 견주니까 사람이 변한다. 또 숟가락을 갖다 대는다. 이 숟가락은 뭐겠습니까? 먹을 것을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사람에게 먹을 것을 딱 이렇게 주니까 사람이 그것을 먹는 사람이 어떻게 하겠어요? 주는 사람의 말을 듣고 말을 들으면서 행동을 변화시킬 거다, 변화시킨다 하는 그 뜻을 담고 있는 글자라고 저는 이야기를 합니다. 어느 것이 좋은 것 같습니까? 좋은 대로 기억하시면 됩니다. 사람이 섰다 앉았다. 사람에게 비수를 견준다. 사람에게 숟가락을 줘서 자기 뜻대로 변화시킨다. 여러분들이 편하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입을 피자는 입는다라는 것이요. 옷을 입는다. 그래서 왼쪽에 있는 이것이 바로 뭐냐. 옷의자가 다른 글자하고 결합하면서 왼쪽에 올 때 이렇게 모양이 변하는 겁니다. 이것이 옷의 변이라고 하죠. 그 다음에 이것은 가죽피자죠. 가죽피. 가죽이라는 뜻이 옥편의 부수에서 보면 세 글자가 나옵니다. 가죽피, 가죽혁. 또 이것은 다룸 가죽이라고 해요. 다룸 가죽 위. 다룸이라는 것은 손질을 했다는 그런 뜻인데 요 글자는 아마 어길 위자의 원래 글자입니다. 어길 위. 어길 위자를 차용해서 다룸 가죽 위로 차용해서 썼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가죽피. 이것은 가죽을 벗겨가지고, 짐승의 가죽 벗겨가지고 손으로 막대기를 꽂아서 손으로 잡고 있는, 막대기를 꽂아서 손으로 딱 잡고 들고 자랑하는 그 모습이 바로 가죽피. 이 가죽혁이라는 것은 가죽을 벗겨가지고 좌우 대칭이 되도록 반듯하게 펴는 것이 바로 가죽혁입니다. 그래서 혁명이라는 것은 고칠혁, 고칠명, 하늘의 명을 바르게 했다
하는 것이 바로 혁명의 뜻이 됩니다. 그 다음 어길 위자는 이것이 어길 위자인데 다른 가족이로 차용을 했다 했습니다. 왜 어길 위자냐? 자기가 사는 공동체에서 요 위에 것도 발입니다. 밑에 것도 발입니다. 공동체에서 서로 떠나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것을 어길 위자로 정한 거다라고 저는 보는데, 근데 반대로 본다면 사람들이 공동체로 몰려든다, 단합한다라는 그 뜻이 있다라고 저는 보는 겁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이다 할 때 이 한자가 어길 위자가 들어있어요. 다른 가족 위자인데 아무런 뜻 없이 사용한 겁니다. 어길 위자가 있습니다. 근데 어길 위자지만은 저는 어떻게 보느냐? 서로 각자의 맡은 바를 일을 하기 위해서 떠나간다라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고, 또 반대로 공동체로 사람들이 모여서 단합하는 민족이 한자다. 나라 이름 한자다. 그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이라 할 때, 대한민국이라고 할 때 우리나라의 이름은 이 한자입니다. 대자는 크다는 것이고 민국이라는 것은 백성의 나라라는 거죠. 그럼 우리나라의 순수한 이름은 뭐냐? 이 한자 이거 하나입니다. 그렇다면 서로 어기면서 뭐 여당과 야당이 서로 싸우기 위해서 있는 그런 것이 아니라 여당과 야당이 서로 화합하는 그런 모습의 한자가 되고, 또 그렇게 풀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입을 피자는 입는데 뭘 입느냐? 사람의 가죽의 옷을 입는다는 겁니다. 사람의 가죽 피에다가 옷을 걸치니까 입는다, 덮는다라는 그런 뜻이 되는 겁니다. 입을 피. 그 다음에 초자는 풀초자. 풀초자는 위에 있는 요것만 해도 풀초가 됩니다. 원래 이것이 풀초입니다. 풀초. 그런데 밑에 이를 조자를 붙여놨어요. 이를 조. 빠르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풀은 빨리 자란다 해서 요 글자를 넣어서 지금은 풀초를 사용하고 있는데, 전라남도 강진에 가면 다산초당이다 하는 그 현판이 있어요. 거기 보면 다산초당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풀초자, 원래 풀초자인 겁니다. 자, 풀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하겠습니다. 이것이 풀철입니다. 쌍날철, 풀이니까 싹이 나겠죠. 쌍날철, 풀철 이런 것인데, 이건 왜 쌍날철, 풀철이 되느냐? 땅에다가 씨앗을, 풀씨를 딱 뿌렸어요. 그러니까 뿌리가 내려오고 위로 줄기가 올라갑니다. 그리고 풀이 자라다 보면 격가지가 생기게 되겠죠. 그래서 이것이 풀철, 삭철입니다. 자, 이런 것이 많으니까 이것이 풀이다, 풀밭이다 하는 그런 의미가 되는 것이죠. 이렇게 계속 많이 이어질 겁니다. 그런데 두 자만 취했습니다. 나무목, 모든 나무를 지칭하는 목입니다. 숫자는 앞 시간에 나왔습니다만 사람들이 손으로 가꾼 나무, 이것이 수, 목은 그냥 자연 상태의 목입니다. 이것이 목자의 옛날 글자입니다. 이것을 이렇게 했습니다. 뇌자는 힘입을 뇌, 의뢰할 뇌의 뜻인데 묶었습니다. 묶을 속. 묶을 속, 동력동, 가리를 간. 묶을 속자는 나무를
줄로서 꽁꽁 묶었다. 그러니까 나무가 하나 있지만 나무가 많이 있다는 겁니다. 많이 있는 나무를 옮기기 위해서 줄로 묶었다라는 것이 바로 묶을 속자. 요 동자는 나무 막대기에다가 뭔가 물건을 놓고 포대기로 둘러쌌다 하는 그런 뜻이 바로 동여멜동입니다. 동여맸다 하는 뜻인데 이것을 지금까지 어떻게 풀어왔느냐. 나무에 해가 뜨니까 동쪽이다. 그래서 동역동이다. 이렇게 새겨왔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동여매다라는 그 뜻이 원래의 뜻입니다. 그 다음에 가릴간, 묶을 때 무언가 물건을 넣지요. 가려서 이 물건을 가려가지고 넣어가지고 묶었다라는 그런 뜻이 이 가릴 간자입니다. 근데 이것이 원래 가릴 간자인데 이것만 가지고는 가리는데 뭘로 가리는지 짐작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렇게 왼쪽에 제방변, 손수를 붙였어요. 그래서 손으로 가린다. 이 물건을 가렸다 하는 뜻으로 가릴 간자를 쓰고 있습니다. 그럼 요 오른쪽에 있는 것은 질부자와 같은 겁니다. 질부. 사람이 폐물을 지고 있다. 돈 나가는 것을 지고 있다 하는 질부자입니다. 지고 있다. 그래서 힘입을 뇌자는 의뢰할 뇌자. 이것은 폐물을 사람이 묶어가지고 지고 있으니까 그 힘이 생긴다. 의뢰할 만하다. 의지할 만하다 하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급자는 미칠 급자입니다. 이르다는 겁니다. 이를 지자와 뜻이 같아요. 다다랐다라는 겁니다. 그럼 뭐냐? 이것은 짐승의 몸입니다. 짐승의 몸. 그러니까 짐승의 몸에서 꼬리가 있는데 여기에 또우자는 손의 뜻이라고 했습니다. 손으로 꼬리를 잡았다. 그러니까 꼬리가 있는데 사람이 손으로 손으로 꼬리를 잡고 있는 그 모습이 바로 미칠 급자입니다. 미쳤다, 다다랐다. 만자는 일만 만자라고 합니다. 근데 이 만자는 지금까지 거의 대부분의 한자 풀이 책에서 전갈의 모습이다. 전갈. 저 이걸 보고 전갈이라는 느낌이 전혀 안 듭니다. 안 드는데 자형의 변화를 보면 전갈의 모습인데 이렇게 정자화했다.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일만만자는 초두가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 이 글자가 있어요. 이 글자가 뭐냐? 긴 꼬리 원숭이 우라고 합니다. 긴 꼬리가 긴 원숭이다. 그래서 원숭이 머리가 있고 팔이 있고 팔다리 그 다음에 꼬리가 쭉 내려와 있는 그런 모습을 본뜬 그린 한자입니다. 본뜻을 그린 한자인데 그래서 이것을 긴 꼬리 원숭이 우라고 해요. 그래서 저는 이 일만만자를 어떻게 설명을 해왔느냐. 전갈의 모습을 본떴다. 이렇게도 설명을 했지만은 원숭이가 풀밭에서 만 가지 재주를 부린다. 이렇게 하는 것이 훨씬 더 이 글자를 기억하기 쉽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원숭이 우자입니다. 이 원숭이의 마음이 있어요. 원숭이가 아무리 재주를 잘 부리고 영리한 것 같아도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어리석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어리석을 우라고 이야기하죠. 어리석다. 그리고 모방자. 그리고 일만만자는 약자로서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쓸 때도 하나, 둘,
이렇게 써야지 1만 만자를 제대로 썼다라고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럼 방자는 방위방, 방향방, 모방이라 하죠. 반듯하다 할 때, 품행이 방정하다 할 때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딱 이렇게 되었다는 거죠. 딱 틀이 잡혔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원래는 배를 뜻했어요. 배방자, 배를 뜻한데 방정할 방, 반듯하다는 뜻으로 차용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스러운 임금이 나라를 다스리면 화피, 변화시키나, 덮는다 이겁니다. 초목에까지 그 변화가, 덕화가 끼치게 된다. 앞에서는 백구식장, 백구가 마당에서 진짜 여유롭게 풀을 뜯어먹는 그런 모습이었다면 여기서는 초목에까지 입힌다. 그 덕화가 초목에까지 임금의 성왕의 덕이 입혀진다, 덮여진다는 겁니다. 이 얼마나 아름다운 이야기입니까? 그리고 레그, 의례하는 것이 만방에까지 미친다. 그러니까 중국 자체만 아니고 그 이웃에 있는 동이, 서융, 남만, 북적, 사방의 오랑캐까지에도 그 덕 있는 임금의 덕화가 미친다. 미친다는 것이 바로 화피, 초목, 내급, 만방의 뜻이 되겠습니다. 우리나라 정치도 이렇게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여야가 나누어져 가지고 극한 대립으로 가고 있고 금년에는 선거까지 있게 됩니다. 정말 덕 있는 임금, 그 덕성이 더욱더 백성들에게 퍼져서 좋은 선거가 되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정말 어떤 것이 바른 것인지 천자문에서 이러한 것을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세요.